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 작가입니다. 네, 비트코인 가격이 어젯밤에 좀 크게 상승을 해서 70K를 일시적으로 상방 돌파를 했는데 또 조정을 받고 지금 촬영 시점 기준으로는 69K 하단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추세적으로 더 하락하지 않고요. 중요한 구간들의 지지를 또 받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이런 흐름들 때문에 6월 달에는 상승 추세가 또 이어지지 않을까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전체적으로 시장의 상황과 방향성에 관한 부분들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카카오톡에서 크립토 트렌드 랩이라는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혼자 투자하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함께 참여하시면 투자에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비트코인 가격의 현 시점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거시경제적인 변수입니다. 그래서 어제 가격이 일시적으로 급등한 부분들도 거시경제적인 어떤 지표들이 발표된 이후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이죠. 네, 그럼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은 네, 지금 유럽 중앙은행에서 이번 주에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디지털 자산 투자 상품으로의 자금 유입도 계속되고 있다는 보고서들이 나오면서 장 초반에 좀 시장을 지지했습니다. 그러다가 가격이 좀 급등한 랠리들을 타게 된 중요한 요인으로는 미국의 5월 제조업 경기가 수축되었다라고 하는 소식들이 전해지면서였습니다. 지금 ISM 제조업 지수를 갖다 더 중요하게 지금 시장에서는 바라보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전치와 예측치를 모두 다 하회하고 있는 데다가 절대적인 수치인 50보다 더 하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조업 경기가 수축되었다라고 하는 경기 우려감들이 함께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애틀랜타 연은에서 발표한 GDP 다우의 2분기 어떤 예측치도 보시면은 이전과 예측치를 모두 다 지금 하회하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채금리도 크게 하락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자산 가격들이 많이 상승할 수 있는 기반들이 마련이 됐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이런 제조 위축 국면들과 경기 침체 우려들이 함께 나오면서 지금 패드와치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시그널들도 조금 더 빨라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월 달에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51.1%로 지금 우위를 점하고 있죠. 그래서 9월에 한 차례 그리고 12월에 한 차례 이렇게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흐름들이 계속해서 이어지지 못하고 이유는 명확하지 않지만 시장의 상승 흐름들이 약화되었습니다. 아마도 이번 주와 다음 주에 나올 경제 지표들을 조금 더 소화해야 되겠다라는 시장의 어떤 의지로도 볼 수가 있겠죠. 네, 거기다가 다음 주에는 지금 FOMC 미팅과 더불어서 CPI 발표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긴 흐름으로 시장을 바라보자라는 그런 의지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디지털 자산 상품에서는 유입량이 좀 많이 줄긴 했지만 꾸준히 순유입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레이스케일에서는 여전히 계속해서 유출이 일어나고 있지만 블랙락과 피델리티를 필두로 해서 어떤 유입 추세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서는 계속해서 유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중요한 온체인 지표들을 확인하면서 시장의 상황들을 보겠습니다. 자, 이 지표는요, 썰모캡이라고 하는 지표입니다. 지금까지 채굴된 모든 비트코인의 누적 가치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네트워크의 총 투자 비용에 대한 지표인데요. 이 지표가 지금 계속해서 상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썰모캡이 계속해서 높아진다는 것은 네트워크의 어떤 펀더멘탈이 더 강력해진다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썰모캡을 가지고 시가총액을 비교해서 지금 시장이 고평가되었는지 저평가되었는지를 확인하는데요. 네, 지금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과거 대세 상승장 구간에서는 굉장히 높은 구간들을 유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17년이나 2013년 그 당시 대세 상승장에서는 이 빨간색 영역으로 지금 진입을 했던 걸 볼 수가 있죠. 그런데 2021년에는 거기까지는 진입을 못했지만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 시점은 이 구간에 머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네트워크 가치보다 시가총액이 더 많이 과열된 구간들이 바로 대세 상승장의 어떤 정점이다라는 건데 아직까지는 그 구간까지는 굉장히 많이 차이가 있고 따라서 네트워크의 펀더멘탈 대비 시가총액이 과대평가되지 않았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주요 거래소에서 파생상품 거래소로의 어떤 이체량이 증가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시장의 상황들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얘기는 대규모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담보로 활용해서 레버리지 포지션을 취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수치가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강세장으로 진입하고 있다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구간에서 일시적으로 주춤했는데 다시 반등 랠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대세 상승장과 비교하면은 대략 이 구간 정도까지 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앞으로 가야 될 길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남아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죠.
네, 그리고 단기 보유자의 실현 이익을 통해서도 우리가 시장의 상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3월 달까지 굉장히 많이 상승했던 그 구간에서는 42%까지 상승을 했었는데 이게 지금 10%로 줄어들었습니다. 즉 32%나 감소를 한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죠. 따라서 이렇게 실현 이익이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 수준에서 이익을 확보하려는 어떤 투자자들의 욕구가 하락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더 본질적으로 추가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과거 대세 상승장을 봤을 때도 이런 구간들을 거치고 나서 이게 급등하는 랠리들이 이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대세 상승장으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최근에 가격이 급등했다고 하지만 이때 대세 상승장 이 당시와는 거리가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네, 그리고 비슷한 지표를 하나 더 확인해 보면요. 비트코인을 1개월 이하로 보유한 투자자의 실현시가 총액이 증가하기 시작하면은 역시나 새로운 투자자가 시장에 진입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과거 대세 상승장에서 봤을 때는 이 구간들, 빨간색 구간들까지 진입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구간에서 일시적으로 조정을 받는 국면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얘기는 이제 새로운 투자자가 다시 시장에 진입을 시작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밸류에이션 모델이죠. MVRV, 그리고 MVRV 지수코어가 있는데 MVRV 지수코어로 살펴보면은 요 구간에서 잠시 하향 이탈해서 여기 머물고 있는데 대략적으로 2.4 내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대세 상승장 구간은 7 이상을 기록을 했었던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구간들에 지금 다 진입을 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지금 역시나 MVRV 지스코어로도 가야 될 길이 굉장히 멀다. 것들을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어떤 자금의 흐름들을 조금만 더 살펴보면은 지금 크라켄 거래소에서 역사적으로 가장 많은 또 물량들이 유출이 되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수치는요, 2022년 비트코인 하락장이 끝난 이후로 비트코인 기준 모든 거래소에서 두 번째로 큰 일일 인출액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그리고 크라켄 거래소에서는 역사상 가장 큰 규모 중 하나였던 것으로 지금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많은 물량들이 거래소에서 인출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향후에 어떤 수요들이 밀려왔을 때 이것들을 매입할 수 있는 물량들이 줄어드는 것들을 의미하기 때문에 공급 충격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 충격이 발생하게 됐을 때는 향후 비트코인 가격이 더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어떤 동력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죠. 네, 그런데 모든 시그널들이 다 단기적으로 긍정적인 시그널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채굴자들 같은 경우는 반감기 전후로 해서 계속해서 물량들을 내놓고 있었는데 좀 물량들이 줄어들었다가 다시 좀 물량이 늘어나는 움직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간에서 계속해서 비슷한 정도의 움직임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지금 채굴자들의 어떤 매도 흐름들, 이런 추세들은 계속해서 진행형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중요한 뉴스들 보겠습니다. 드디어 호주에서도요, 최초의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되어서 내일 거래를 시작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미국과 중국 그리고 호주까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출시를 했는데요. 앞으로 전 세계에서 많은 국가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출시해서 지금 비트코인의 어떤 수요들이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는 채널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블랙락이 610만 달러 규모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식을 매입을 했습니다. 네, 이거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MSCI SCWI라고 하는 글로벌 주가 지수에 편입이 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지금 적정한 물량들을 본인들의 어떤 포트폴리오 배분 원칙에 따라서 편입을 한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현 시점에서 굉장히 주목해야 되는 부분들은 결국은 비트코인의 채택이 얼마나 많이 늘어나고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비트코인 수요가 얼마나 많이 올 것인가 이 부분들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비트코인 현물 ETF라고 하는 것도 그것이 중요한 중요한 이유는 결국은 비트코인의 채택을 빠르게 만드는 즉 매스 어뎨션, 대량 채택을 가속화시키는 효과들을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비트코인처럼 내재 가치가 없는 자산들은 거기에 따라서 가격이 급등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구간들에서 지금 계속해서 비트코인으로 신규 자금들이 유입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면은 우선 국가적으로는 중국의 어떤 관심들이 많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중국이 지금 비트코인의 채굴이나 거래 같은 부분들을 다 공식적으로는 금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테더의 공동 창업자가 중국의 암호화폐 개방은 결국은 시간 문제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코인베이스 CEO이죠. 브라이언 암스트롱이 반암호화폐 정치인 퇴출을 위한 투표를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현 미국 행정부에서 지금 압박을 당하고 있었는데 그냥 방어적인 입장이 아니라 오히려 공세적인 입장으로 전환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트럼프를 중심으로 한 친암호화폐 행보 그리고 바이든을 중심으로 한 반암호화폐 행보의 어떤 대립에서 굉장히 또 중요한 어떤 역할들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미국의 위스콘신 주가 연금에 비트코인 ETF를 투자를 했죠. 그리고 상당히 많은 물량들을 투자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미국의 금융학 교수가 자, 요거는 결국은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주 정부의 초기 투자는 대중의 반응을 테스트하기 위한 첫 투자인데 결국은 포트폴리오의 어떤 입지에서 1%에서 2% 포지셔닝에 도달할 때까지는 가격에 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는데 향후 계속해서 규모가 늘어나는 것은 물론이고 다른 어떤 주의 연금들도 뒤따를 것으로 기대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어떤 발표는 지금 새로운 어떤 채널을 만들어내는 하나의 역할을 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더리움과 관련된 온체인 지표도 하나만 짚고 가겠습니다. 앞서 크라켄 거래소에서 굉장히 많은 물량들이 인출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번에는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최근 8일 동안에 중앙화 거래소에서 30억 달러 이상의 물량이 인출이 됐습니다. 한화로는 대략 5조 원 정도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움직임들은 결국은 중장기적으로는 비트코인 가격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더리움 관련된 소식도 몇 가지만 보고 가겠습니다. 자, 외신에서는요, ETF가 이제 정식적으로 승인이 되면은 이더리움 가격이 5,000달러를 돌파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5,000달러 돌파는 뭐 누구나 다 예측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게 언제 그 구간으로 이제 가게 될 것인가? 자, 이 부분들이 중요한데 여기에 대해서 FRNT 파이낸셜이라고 하는 회사의 글로벌 유통 책임자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각각 6월 말까지 역대 최고가를 경신할 것이다. 결국 6월 달에 굉장히 강세의 랠리를 이어갈 것인데 각각 8만 달러, 5천 달러를 돌파할 것 같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로 미국 경제에 대한 어떤 보다 긍정적인 전망, 즉 긍정적인 전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금리가 인하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전망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거기다가 정치권에서는 암호화폐 친화적인 규정들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가격 상승을 촉발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DL뉴스가 암호화폐 전문 리서치 업체인 CC데이터의 보고서를 인용해서 미국 이더리움 현물 ETF가 출시되면 100일 내에 39억 달러 상당히 유입될 것 같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장에서는 굉장히 불리시한 관점들이 많이 작용을 하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제 동안에 굉장히 시장에서 많이 회자되었던 키워드를 살펴보면은 웨이브와 톤, 이런 코인들이 지금 많이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이유가 조금 다른데요. 톤 같은 경우는 요즘에 가장 좀 많은 화두를 받고 있죠. 즉, 시장에서 2017년에는 이더리움이 있었다면 2021년에는 솔라나가 있었고 지금 현 시점에서는 톤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까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지금 톤을 투자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지금 네트워크의 가치라든지 아니면 펀더멘탈 대비로는 굉장히 많이 고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다는 거죠. 그럼에도 지금 톤의 어떤 중장기적인 전망에 대해서는 이 생태계 확장들의 측면에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웨이브 같은 경우는 어제 넴코인과 더불어서 바이낸스에서 상장 폐지가 되었죠. 그래서 이제 알트코인 투자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전에 이런 상장 폐지라든지 유의 종목 지정들을 모두 다 모니터링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특정한 알트코인에 너무 많은 비중들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자산 배분을 통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솔라나 같은 우량한 알트코인들을 더 비중 있게 담고서 자산 배분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CBD 차트 보겠습니다. 먼저 파이어 차트 보시면은 굉장히 이제 복잡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72K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매도벽이 형성되어 있고 그 하방과 상방 모두에 다 유의미한 수준의 매도벽이 형성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72K에도 급조해서 빠르게 아주 굵은 매도벽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 70K를 일시적으로 돌파를 했다가 다시 하회하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그 움직임들을 이끈 주체는 지금 이 가장 큰 규모의 갈색 고래와 두 번째로 큰 보라색 규모의 고래입니다. 그런데 갈색 고래는 요 구간에서 이제 매입을 멈추고 관망을 했는데 보라색 고래가 계속해서 물량을 넣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나머지 고래들이 모두 다 물량을 던져내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요 구간 이후로는 전체적으로 이 녹색 고래도 매입으로 이제 전환을 하면서 전체적인 거래량은 상승 추세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비트코인 차트 보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매수세가 더 많은 힘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칭 삼각수렴 패턴에 끝자락으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구간 끝에 닿은 부분에서 지금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시적으로 이 상방 채널을 돌파를 했는데 다시 하회를 해서 지금 촬영 시점 기준으로는 69K 조금 하단에 위치를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중요한 건 이 상단 구간을 돌파하고 이 구간을 이제 지지 구간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매도세들은 이 구간 아래로 지금 끌어내리려고 계속해서 시도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겠죠. 그래서 여기서 계속해서 추세가 힘을 내게 되면은 결국 70K를 다지고 나서 이제 72K 그리고 73.7K 80K까지 갈 수 있는 어떤 흐름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가격이 하방 이탈하게 됐을 때는 22MA와 50SMA가 위치해 있는 이 구간들을 방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67.5K, 65K 이 구간들을 지켜낼 수 있으면은 여전히 추세적으로는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그 구간까지 하방 이탈하게 됐을 때는 여전히 아직까지는 59.6K까지 열려있긴 하지만 현 시점에서는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네, URPD 한번 살펴보면요. 지금 격전지들을 다 지나서 요 구간에 지금 현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68.4K 구간에 굉장히 두텁게 URPD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일시적으로는 지지 구간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구간을 지켜냈는지를 지켜봐야 되고 그 하단으로도 굉장히 두텁게 있기 때문에 지금 상방보다는 하방이 더 두텁게 형성이 되어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지지를 받고 또 가격이 얼마나 많이 반등할 수 있을지를 계속해서 지켜봐야 됩니다. 네,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요한 지지 구간을 아주 굳건하게 잘 지켜내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상승세가 지금 이 구간을 중요한 지지 구간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시그널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3,977달러를 돌파하고 지금 4,100달러까지 목표가를 가지고서 이제 계속해서 추세들을 이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지켜내느냐 지켜내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전체적인 방향성이 결정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변화들은요 제가 계속해서 이 시황을 통해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